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명제와 조건. 자, 먼저 명제가 뭐냐?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자, 명제.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명은 목숨 명자예요. 제는 이마 제자예요. 따라서 명제다 그러면 목숨, 이마, 이게 무슨 뜻이지? 뭐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가지 조자고 건, 물건 건자예요. 가지 물건.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명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그걸 명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거짓이 명확해야 명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2 더하기 3은 6. 얘는 거짓이죠. 거짓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얘는 명제예요.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참이죠. 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얘도 명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크기가 작다.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네,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지 않죠. 사람에 따라서, 주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자, 집합하고 비슷하죠. 대상을 명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으면 집합이고, 그러지 않으면 집합이 아니듯이 명제는 참, 거짓이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으면 명제고, 그렇지 않으면 명제가 아닌 거예요. 자, 명제는 일반적으로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해서 표시해요.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해서 표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제, P, Q, R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명제 P에 대해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 P가 아니다. 그죠? 자, 이 P가 아니다를,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명제 P의 부정. 아니다 했으니까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정. 옳지 않은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자, 부정이라고 얘기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그리고 뭐라고 읽냐 하면, not P라고 읽어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6이다. 자, 이것에 부정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2 더하기 3은 6이 아니다. 이게 하면 되죠. 그죠? 루트 3은 무리수이다. 부정을 얘기해보면 루트 3은 무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명제의 주된 관심사는 뭘까요? 집합의 주된 관심사는 그 집합의 원소가 뭐냐 였어요. 그러면 명제의 주된 관심사는 뭐겠어요? 명제의 주된 관심사는 당연히 이 문장 또는 식이 참이냐 거짓이냐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합의 주된 관심사는 원소가 뭐냐, 명제의 주된 관심사는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예요. 그죠? 그러면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2 더하기 3은 거짓이었어요. 그죠? 이게 원래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부정을 했어요. 그럼 2 더하기 3은 6이 아니다. 얘는 그렇죠. 참이죠.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참이었어요. 부정을 하면 루트 3은 무리수가 아니다. 거짓이죠. 따라서 부정을 하면 참과 거짓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부정을 하면 참과 거짓이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정을 하면 참, 거짓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P가 아니다를 not P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럼 이것의 부정은 뭘까요? 자, 이것의 부정은 당연히 not P가 아니다니까 not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not P가 아니다. not P는
잘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P가 아니다. 가 아니다죠. 그죠? 그럼 P가 아니다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P이다죠. 그죠? 따라서 P가 아니다가 아니다는 P이다와 같은 말. 그러니까 얘랑 같은 말은 그냥 P죠. 근데 얘가 P가 명제, 문장 또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 문장 또는 식이 같을 때는 2개짜리 등호를 쓰는 게 아니라 3개짜리 등호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쓰듯이 이런 기호는 2개 말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문장 또는 식이 같을 때는 이런 기호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이게 명제예요. 그러니까 명제는 참,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그게 명제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건은 뭘까요? 조건. 가지조자에 물건 문자라 그랬어요. 그죠? 가지에 걸린 물건,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큰 기둥에 걸린 물건이니까 큰 기둥, 무언가를 말할 때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가지들. 그런 걸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조건이란 거는 이미 앞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뭐 할 때 해봤어요? 그렇죠. 조건제시법 할 때 해봤어요. 그래서 조건제시법 뭐였던가요? 그렇죠. 문자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바뀌는 거죠. 바뀌는 문장 또는 식, 그걸 조건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을 했을 때 다 했던 거니까, 예를 들면 x 더하기 3은 5, x는 6의 약수이다, 뭐 이런 것. 따라서 조건은 다 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조건은 다 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2 집어넣으면 참이지만 2 외의 것을 집어넣으면 거짓이죠. 1, 2, 3, 6을 집어넣으면 참이지만 그 외의 것을 집어넣으면 거짓이죠. 그래서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는 문장 또는 식, 그걸 조건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조건도 역시 표시할 때는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명제와 같은 방식으로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죠? P의 부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기호는 어떻게 써요? 자,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not P라고 읽겠죠. 자, 이거는 명제랑 똑같은 거예요. 자, 명제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제하고 조건의 주된 차이점은 명제는 참, 거짓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 조건은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거 2배의 x 빼기 3 더하기 7은 2x 더하기 1. 자, 얘는 문자가 있으니까 조건이죠. 그렇죠? 조건이긴 한데 문자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이긴 한데 모든 x에 대해서 참인 조건이에요. 따라서 얘는 그냥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자 명제인 거예요. 얘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명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이면서 동시에 명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명제의 관심사는 이 문장 또는 식이 참이냐 거짓이냐 였어요. 그러면 조건의 관심사는 뭘까요? 그렇죠. 조건의 관심사는 당연히 조건을 참되게 만드는 문자의 값이겠죠. 그죠? 그게 주된 관심사예요. 그러면 조건을 참되게 만드는 문자의 값들을 다 모아서 집합을 만들 수 있겠죠. 그 집합을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해요. 참되게 하는 것들을 다 모은 집합이다. 그래서 참 진짜를 따서 진리집합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전체 집합, 어쨌든 집합을 얘기하려면 전체 집합이 필요하잖아요.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 P를 참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이걸 생각할 수 있겠죠. 얘를 뭐라고 얘기하겠다? 조건 P의 진리 집합이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집합이다 그러면 조건을 참되게 하는 문자들을 다 모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그러면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큰 P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집합 U에서 큰 P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진리 집합 큰 P라고 하면 조건 not P의 진리 집합은 뭘까요? 얘가 조건 P를 참되게 하는 걸 다 모은 거예요. 그럼 not P 했으니까 P를 부정한 거죠. 따라서 P,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은 P를 부정하는 것을 참으로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하면 참것이 바뀐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조건 not P를 참으로 만드는 원소들을 다 모은 건 여기 있는 것들이겠죠. 그죠? 따라서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겠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 U가 1, 2, 3, 4다. 1, 2, 3, 4, 5다. 그리고 조건 P를 이렇게 했다.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는 0. 그러면 P의 진리집합 큰 P는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그렇죠. 조건을 참되게 하는 x의 값. 2차 방식 풀면 근이 1과 4죠? 1, 4. 자,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x들의 모임이고 조건이 뭐예요?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는 0. 이게 조건이죠.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명제는 참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조건은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문장 또는 식. 그래서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조건이자 명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되겠죠? 자,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일반적으로 조건은 하나만 있다고 해서 명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조건을 두 개를 연결하면 명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두 조건은 PQ에 대해서 명제 P이면 Q이다. 자, 얘를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이런 기호가 나오면 명제 P면 Q이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 하나 가지고는 명제가 안 되지만 두 개를 이면 이다로 연결하면 명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x가 3이면 x제곱은 9이다. 얘는 뭘까요? x가 3이래요. 그럼 제곱하면 9 되나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참인 명제예요. x는 3, 조건이죠. x제곱은 9,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조건이 이면 이다로 연결을 함으로써 명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x제곱은 9이면 x는 4이다. 얘는 참이의 거짓이에요. 제곱해서 9가 되면 그 값은 4예요?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얘는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이면 이다를 통해서 명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조건 PQ에 대해서 명제 P이면 Q이다를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겠다라는 거고요. 요 P 부분을 명제의 조건, 미안해요. 자, 명제의 가정. 자, 그다음 요 Q 부분을 조건 P를 명제의 가정, 요 조건 Q를 명제의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3이면 x제곱은 9이다의 가정은 x는 3. 이게 가정이죠. 조건이 가정이니까. 그죠? 자, x제곱은 9. 얘가 뭐예요? 결론이죠. 조건이 결론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가정은 x는 3이고 결론은 x제곱은 9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면 이다로 연결되는 경우에 어느 때 명제가 참이고 어느 때 명제가 거짓인지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인 이유는 x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정했으니까 3 제곱하면 9 되는 거죠. 자, 그럼 x는 3은 가정을 만족하는 x의 값이에요. 즉 참되게 하는 x의 값이에요. 자, 근데 그 3을 제곱하면 9가 된다는 얘기는 3이 결론도 만족한다 그 소리죠. 자, 따라서 명제 P면 Q는 다음과 같을 때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정 P가 참이 되는 모든 경우에 결론 Q도 참일 때 이 명제는 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이다는요? 거짓이다는 자, 가정 P가 참이 되지만 결론 Q가 거짓일 때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x제곱은 9. 그러면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자,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3이 4랑 같아요? 그러진 않죠. 자, 그래서 가정이 참이 되지만 결론이 거짓일 때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정과 결론.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참이고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못하면 거짓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이런 거. 자, 어떤 x가 정사각형이면 x는 직사각형이다.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죠. 참이에요. 왜? 정사각형은 정의가 네 내각의 크기와 네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사각형이 정사각형이잖아요. 직사각형은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직사각형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모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가정에서 출발해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x가 마름모이면 x는 직사각형이다.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가정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 x가 마름모라고 하면 다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 그렇지는 못하죠. 거짓이에요. 왜?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마름모예요. 직사각형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직사각형이에요. 그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고 해서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출발해서 결론을 유추해낼 수 없으니까 얘는 거짓이에요. 근데 가정과 결론이 다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조건이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진리집합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만족하는 모든 것이, 즉 가정의 진리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결론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결국 결론의 진리집합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참이고 그런 관계가 아니면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큰 P, 큰 Q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러면 참이에요. 참이다 그러면 가정을 만족하는 게 모두 결론을 만족하는 거예요. 가정을 참되게 하는 모든 게 결론을 참되게 하는 거니까 따라서 진리집합 큰 P에 들어있는 게 큰 Q에도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P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Q의 원소가 되면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 P는 Q의 일부분이다. 부분집합이다.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당연히 P 속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 Q 속에 들어있는 원소가 아닌 것이 있겠죠. 따라서 P가 Q의 부분이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가정 P를 만족하는 모든 원소가 Q에도 들어있으니까 결론 Q도 만족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P이면 Q이다도 참이에요. 그 다음 큰 P가 큰 Q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가정을 참되게 하는 것 중에 결론을 참되게 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이면 Q이다는 거짓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와 같은 말, 그렇죠? 진리집합 사이에 이런 포함관계가 있는 거예요. 명제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다와 같은 말, PQ 사이에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 16이면 x는 4이다.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자, 거짓이에요. 무엇 때문에 거짓일까요? 제곱해서 16이 되는 건 4도 있지만 마이너스 4도 있죠. 4는 4와 같지만 마이너스 4는 4와 다르죠. 따라서 요 마이너스 4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명제가 거짓이 됨을 보이는 요 마이너스 4와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 얘를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예다라는 뜻에서 발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자, 이런 모양이면, 진리집합이 이런 모양이면 P이면 Q다가 참이라는 거죠. 그죠? 이랬어요. 자, 그리고 이런 모양이면 P이면 Q이다는 거짓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발레는 어디에 들어있겠어요? 그죠? 여기에 발레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 공간에 발레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음 시간에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 해볼게요.